실습 위주로 해야 되니까 제가 한 20분 내지 30분 아주 간단하게 꼭 아셔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실습하기로 해요. 첫 번째, 이제 전기잖아요, 전기. 근데 전기 그럼 우리 선입관 속에 전기가 위험해. 뭐 이 생각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더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예외 없이, 진짜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전자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상호작용, 그게 결국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인데, 그게 결국은 빛이에요. 포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숙도를 하는 거지만은 끊임없이 이게 왜 치료가 되는 것인가, 이게 왜 생명력을 살리는 것인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세포를 살리는가. 세포를 살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몸에 관한 한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고, 오늘은 그냥 다 빼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만 집중하기로 해요. 첫 번째 알아야 될 지식은 중학교 때 배우죠. V는 IR. 잊어먹었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곱하기 저항. 예. 이제 이건데 조금 변형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전류거든요. I거든요. 전류는 R분의 V인데, 전류는 우리 지금 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전류의 양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너무 세, 너무 약해, 뭐 이런 거잖아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전류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전압을 세게 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줄이거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전류를 몸에 넣는 거냐 하면은 2mA에서 대략 한 9mA 사이를 써요. 치료의 전기로 쓰는 게. 2mA 정도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느낌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좀 둔한 사람은 못 느끼는 정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25mA 정도 되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 아주 너무 강력해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한 15mA까지 쓰긴 쓰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근육이 많이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10mA 이하, 8mm, 9mm 정도를 최고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한 5mA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류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 치료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몸에서는 과하면 항상 그것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전류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압은 뭐 동일하잖아요. 전압은 저항이에요. 저항이 뭐냐? 어떤 사람은 피부가 지방이 많아요. 지방은 전기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전류의 양이 적게 들어가겠죠. 똑같이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수분이 많아요. 그러면 잘 통하겠죠. 그래서 그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 강도를 자꾸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조정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강도는 이제 가능하면 많이 높여놓고, 이제 날 숙달되면 최고로 높여놓고, 뭘로 조절하냐 하면은, 전압은 이것은 발로 조절해야 돼요. 발로 조절하는 거예요. 발로 어떻게? 발에 닿는 면적이 많으면은 전압이 세지고, 적으면은 전압이 약해지고, 그거예요. 맞나? 전류의 양이? 예.
예, 하는 그 볼륨. 예. 볼륨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딱 저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가 지금 절 넣으려고 하는 그 몸이, 그러니까 각질이 많으냐, 아니면, 지방질이 많으냐, 수분이 많으냐,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처음에 초기에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대부분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피부 지방층이 많은 케이스가 많고, 두 번째는 신경이 잘 작동을 안 해요. 특히 병이 깊은 사람들은 신경은 다 살아있는데 작동을 안 해요. 전기선에 피복이 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느끼거든요. 못 느낀다고 해서 막 엄청 세게 넣으려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mm 이상이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 5mm가 아주 적당하다. 5mm 들어가는데도 전혀 못 느낀다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로 조절하면서, 양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조절하냐 하면, 여기는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 왜? 지방이 많으니까. 여기는 뭐가 두꺼우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철저하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강하게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다. 제가 2010년부터 이걸 교육을 했거든요. 2010년부터 교육을 했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 강하게 해요. 못 말리겠더라고요. 진짜 못 말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강하게 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막 움직이고, 막 시원하다 그러고, 효과가 팍팍 나타나고 그래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강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환자한테. 이 사람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손이 움직이고, 신경이 전혀 안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경이 통하거든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신경이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한 치료가 아니에요. 일단 신경세포를 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세포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시는 분이 꼭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치유자잖아요. 치유자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는 입장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금방 고갈이 돼요. 원래 기치료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기치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찍 돌아갔어요. 제가 듣기만 해도 대개 40대에 다 돌아갔어요. 기치료 훈련한 지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왜 그렇겠어요? 예, 자기 몸에서 어떤 에너지를 보충을 못 하는데,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창구가 물이에요, 물.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선생님,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50이요. 50이요? 50이요. 그러세요? 날씬하시네. 50kg이에요? 그럼 이 중에 물이 몇 프로여야 될까요? 70%면은 35kg이니까 35리터가 물이어야 돼요. 35리터. 선생님 하루에 물 몇 리터 드세요?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으면 음식으로 또 물이 흡수는 되죠. 근데 음식 뭐 다 해봐야 몇 리터나 되겠어요? 거의 안 먹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 하면, 선생님 몸에는 한 30리터밖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물도 순수한 물이 아니고 막 엉켜 있는 물이 되고, 그 사이에 뭔가 막 끼어들어요. 아무튼 이제 물에 대해서 참 공부할 게 많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어야만 건강해요. 치유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50%대로 내려가요.
물이. 왜 그럴까요? 똑같이 물 마시고 밥 먹고 하는데. 예? 흡수가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흡수가 되는데 물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물을 붙잡고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을 붙잡는 것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네, 소금이에요. 근데 왜 소금 먹지 말라고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은 소금이 신장을 나쁘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소금 속에 들어있는 안 좋은 많은 물질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소금을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잘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물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이제부터 선생님도 앞으로 이제 치유를 본격적으로 하실 거니까 물 잘 드셔야 됩니다. 물 잘 드시는데 어떤 물을 드셔야 돼요? 물 그러면 바로 클러스터 나와야 됩니다. 클러스터가 물은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물 분자는 워낙 작아요. 0.3 나노미터. 0.3 나노미터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써보세요. 10억 분의 0.3 미터.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물 분자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뭉쳐서 움직여요. 그 클러스터라고 해요. 보통 보면은 이 클러스터를 이제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해 놓으신 그리스 19년도인가요? 보통 우리 먹는 물은 이게 막 엉켜있는, 클러스터가 막 엉켜있는 그런 물이에요. 물 분자가 막 엉켜있는 그런 클러스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흡수도 잘 안 되고 물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불순물도 많이 끼어들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분해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게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하수, 샘물, 정수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걸로 물 분자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워낙 작은 색이기 때문에. 근데 전기로요? 전기도, 파동, 예. 양적유, 예. 왕볼, 우와! 예, 왕볼이에요. 그거에 대한 글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알파님이 그 왕볼을 에너지 칩을 개발하실 때 저희 엘리마 숲에서 하셨어요. 숲에서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아주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도 침범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개발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왕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뭔가 좀 더 다른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물을 아주 순수한 클러스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같은 물을 마셔도 그것이 잘 흡수되고 물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그런 물이 현대에 별로 없어요. ppm 재보면 우리 보통 생수 같은 거 ppm 재봐도 한 100 정도 나오고 어떤 건 150 나오고 이래요. 그죠? 뭔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러스터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물이 클러스터가. 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주고도 얼마든지 새로 보충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가득 주고 에너지를 가득 보충받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새로 다 장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다가 가구 싹 교체하고 새로 신상품만 샥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몸이. 네. 그래서 좋은 물을 항상 가득가득 드시고 우리 몸속에 잘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잠이에요, 수면. 현대인들이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은 잠자는 시간은 아까워하세요.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잠을 자면은 모든 게 잠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잠을 자면은 대뇌만 잠을 자요. 대뇌 피질만 잠을 자요.
그러면 나머지 그 안에 이제 중요한 무의식, 감정, 기억, 느낌 이런 것을 관리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관리하는 그 섹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시상을 중심으로 해마 또 편도체 이런 것들 또 연합 영역 이런 것들이 서로 작동은 언제 하냐면은 우리 대뇌가 잠잘 때 얘가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 대뇌가 잠시 쉬는 거고 나머지가 진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모든 천재는 잠을 많이 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대뇌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많은 시간 가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잠을 못 자면은 쓸데없는 어리석고 오류가 많은 이 생각만 계속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자극이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의식의 세계인데 잠자는 동안에 이게 잠들면서 내 무의식 속에서 이게 싹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맥락화되고 전부 맥락화되고 다 연결되고 해갖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정리 안 되면 머리 아파 죽겠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판단, 좋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치유자는 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누군가 이렇게 낫게 해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양절요법은 에너지 교환이에요. 에너지 교환. 에너지와 정보의 교환. 그래서 이게 잘 숙달되면은 굉장히 영적 성장도 빨라져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영적 성장이 빨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뭔가 다르다는 것은 이 양절 치료 시작 한 몇 년 지나서부터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막 불편해요. 왜냐하면 막 저는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의식이 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아무튼 8시간 이상 반드시 주무셔야 됩니다. 네. 잠보가 되네. 네, 8시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면은 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냐 하면은 뇌는 잠을 잘 자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니까. 깨어있는 것보다 잠자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내 삶에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부분이에요. 왜 잠을 못 자냐면은 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식이 살아있어요. 대뇌 피질이 계속 뭔가 생각하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탁 앉아가지고 눕고 싶으면 누워도 되죠. 누워가지고 최대한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른 자세 뭐 그런 훈련만 받아서 그런데 누울 때는 그냥 자유주의자로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뭘 결심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생각은 여기서 끝 정리하자. 근데 생각을 정리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론을 내린다. 일단 여기까지만 결론을 내리자. 일단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결론은 내일 또 내리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결론. 그래서 의식을 여기서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지 마 이러면 의식은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 오늘은 여기서 결론 내리자. 두 번째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무의식을 기대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게 싹 정리돼 갖고 막 뭔가 막 기발한 것들이 탁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걸 기대해요. 마치 샘물과 같아요. 샘 쏟는 것처럼. 그래서 무의식에는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 뭔가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기가 막힌 뭔가 막 좋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기대하면서 자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대부분 어떻게 자냐 하면은 잠자기 아까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어떤 결핍의식.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주식 꼭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했냐 하면은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작동을 해요. 악몽도 꾸고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해요. 의식보다 훨씬 강력해요. 훨씬 막 별의별 상상. 제한이 없어요. 영화 찍는 건 저리 가라예요. 무의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근심, 주로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만. 우리 꿈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몽. 전부 그 내용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한테 다가올 엄청난 재미있는 미래.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일 눈 뜨는 게 내일 눈 뜨면 뭔가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원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그렇게 자야 됩니다. 그렇게 자면 확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반드시 넘치게 돼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도 계속 생기겠죠.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이제 쌓인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발산을 해줘야 돼요. 발산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물이에요. 물. 우리 보통 어싱 얘기하잖아요. 어싱도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물보단 비효율적이. 바쁘잖아요. 우리 바빠 죽겠는데 맨날 산에 찾아가고 맨발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물 어떻게 활용하냐. 뭔가 치유 많이 하고 뭔가 좀 몸이 찌뿌드하다. 그러니까 그냥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욕조에 탁 물 받아놓고 풍덩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중요해요. 이게 다 이해가지고 완전 뻗어가지고 30분만 딱 일어나 보세요.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완전히 에너지가 정화가 되거든요. 충분해요. 30분이면.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요즘도 뭐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전에는 옛날에는 욕조에 물 받아갖고 그거 버리려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이 정화되고 또 새로 채워집니다. 내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바깥에 이것도 물이잖아요. 물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서로 파동을 주고받죠. 그래서 내 몸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하시다가 뭔가 불편함이 오면은 그런 게 반드시 올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뭔가 이상해. 몸에 전기 흐르는 것 같고 그래요. 에너지가 가득 차고 그래요. 그럴 때는 들어가세요. 수영은 어때요? 수영도 좋습니다. 네, 수영도 좋은데, 수영장 물이 참 문제예요. 그죠? 네. 뭐, 좋은 물 쓰는 수영장도 있긴 있더라고요. 수영 좋습니다. 네. 수영 아주 좋습니다. 그럼 수영을 많이 하면 운동하고 물이 한꺼번에 해결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운동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 몸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은 뼈대가 있고 골격이 있고, 골격은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골격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잘 묶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대와 근육이에요. 근육 하나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촘촘히 인대가 박혀 있고, 짧은 인대, 긴 인대, 뭐 옆에 있는 인대, 앞에 있는 인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우리 골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골격이 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야 되냐 하면은, 뼈가 우리 몸에 몇 개죠? 205개 아닌가요?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5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많은데 그 208개입니까? 206개입니까? 제가 조금 모자라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연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왼쪽이 조금 짧거나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휘잖아요. 앞에 게 그러면 이게
이게 입체니까 전후, 좌우, 상하 6면에서 길이와 긴장도라 그래요. 긴장도. 근육이 이렇게 어떤 거는 늘어나진 않는데 어떤 긴장도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돼요. 길이와 긴장도를 다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유지하냐면 그것을 길이를 다 재서 유지를 해요. 길이를 재가지고. 그럼 움직이면서 이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걸 다 계산해요. 누가? 손해가 계산을 다 해요. 손해가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예요. 그 계산해서 대뇌에 보내줘야만 돼요. 근데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몸이 거의 대부분 불균형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몇 가지 동작 해보면 막 땀 피절피절 하고 막 헉헉거리고 그래요. 그 자세를 유지를 못할 정도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몸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근육과 인대가 불균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균형이면은 뼈가 그냥 불균형인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그럼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특히 척추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운동은 근육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육을 키우는 그 운동 절대 아니에요. 근육을 키우는 것은 백해무익해요. 백해무익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심부 내부에 있는 그 근육들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그런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신장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제 제가 권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하나는 반탄 운동이라는 거고, 하나는 내가신장.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좋은 치유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치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치유하면서 뭐 나쁜 길을 받지 않겠는가, 내 길을 뺏기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백혈병 딱 진단받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양절류 씻고 마해, 양절류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2mA, 5mA 이거 갖고는 몸속에 들어가서 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것이 내 세포의 어떤 변화를 가갖고 그러니까 암을 일으킨다는 게 결국 DNA 전자 떼내는 거거든요. 전자를 떼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절류 해가지고 양절 오래 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절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양절류 때문에 암 걸렸다, 백혈병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제가 조금 너무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치유의 에너지고 굉장히 안전한 에너지고 세포를 살리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쓰면 안 되고 세포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쓰는 것이고 치유자 입장에서는 잘 됐다. 내가 치유하는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내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내 몸과 영혼이 훨씬 더 차원 상승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안 믿기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비밀을 그 차원 상승이라는 말을 꺼냈으니까 제 비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공부가 이렇게 돼요. 전에는 공부할 때 책 다 읽어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읽기만 하실 때나요? 정리해야 되죠. 정리하고 모르는 것도 찾아보고 이해하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얼마나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파고들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책 한 권 봐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암 공부한다. 그럼 제일 기본 암생물학 이렇게 두꺼워요.
읽어봐도 이게 한국말인지 분명히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공부하려면 몇 년이 갈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 일단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하죠.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나면은, 전에는 어떤 식이냐 하면 내 의식 속에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정도에 머물러요. 근데 이제 의식이 조금 차원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리면 이게 샥. 근데 그래도 막 막히는 게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한데 큰 바위같이 꽉 막히는 게 있어. 그러면 누워서 가만히 있어. 어느 날 잠깐 잠들었다가 탁 깨면서 샥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되게 쉬워져요. 하다가 맥히잖아요. 그럼 탁 놓으면 돼. 양조류 하면은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가득 차고, 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때, 결국은, 나와 내 내면과 세상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런 소통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고, 통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실제로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한번 배치해 보죠.